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당신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나요?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사람에게요. 저는 70평생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그날 서류 가방에서 쏟아진 종이 한 장을 보고서야 깨달았죠. 제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며느리 유진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살림도 잘하는 여자. 아들이 데려온 첫 만남부터 저는 감탄했었죠. 이렇게 좋은 여자를 어디서 만났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왜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을까요? 명절 때였어요. 유진이가 제사상을 차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왔는데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손놀림이 묘하게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자기 집 냉장고를 뒤지듯이요. 처음 와본 시댁 부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 하지만 저는 그냥 눈치 빠른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대견하다고 느꼈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날 밤 남편의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였는데 누군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났죠. 남편은 이미 돌아가신 지 3년. 집에는 저 혼자였어요. 아들 내외는 별채에서 자고 있었고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도둑인가 싶어 살금살금 복도를 걸어갔죠. 그런데 반쯤 열린 서재 문틈으로 보인 사람은 며느리 유진이었어요. 유진이는 남편의 중요한 서류들이 든 금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맞춰보려는 듯 여러 숫자를 눌러보더군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왜 며느리가 새벽에 시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고 있을까?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도장이라도 찾는 걸까? 하지만 그 다음 날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급한 일이 있었다면 분명 저한테 물어봤을 텐데.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죠. 저는 며칠 동안 유진이를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죠. 식사 때마다 제 입맛에 맞게 반찬을 챙겨주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도 함께 나눴어요.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유진이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어요. 제 방 서랍, 거실 장식장, 심지어 다락방까지. 뭔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죠. 무엇을 찾는 걸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왔어요. 유진이가 급하게 외출한 틈에 별채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서류 가방을 발견했어요. 원래 남의 물건은 함부로 뒤지지 않는 성격이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우리 집 부동산 등기부등본, 남편 명의의 통장 사본들, 그리고 변호사 상담 메모였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 치매 진단받으면 법정 대리인 신청 가능.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 확인. 아들 명의로 먼저 옮긴 후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손이 떨렸어요. 아니, 떨린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제 며느리가 제 아들과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뜻이었죠. 그것도 저한테 치매 진단을 받게 만들어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까지 세워뒀다니.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뱀은 꼬리를 드러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어요. 오히려 유진이한테 더 잘해줬죠. 용돈도 더 주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 얼마나 착한지 떠들고 다녔죠. 유진이는 더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 앞에서 대놓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성화였어요. 그래서 저도 연기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며칠 전에 먹은 음식을 기억 못하는 척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깜빡하는 척했죠. 유진이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표정이었죠. 유진이는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물론 자기가 미리 섭외해둔 의사한테요.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유진이가 의사한테 뭔가 얘기하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미리 귀띔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유진이는 몰랐어요. 제가 그 병원 원장님과 30년 지기라는 걸요. 진료가 끝나고 원장님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이상한 부탁을 했다고. 진단서를 특정하게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께 부탁했죠. 계획대로 진행해달라고.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어요. 약도 먹는 척하고 헛소리도 하고 밤에 배회하는 척도 했죠. 유진이는 신났어요. 아들한테 말하더군요. 어머님 상태가 심각하다고 전문 요양시설에 모셔야 할 것 같다고. 그 와중에 법무사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죠.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고 유진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확보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유진이의 과거도 조사했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유진이가 제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2번이나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사실을요. 매번 상대방 재산을 뜯어내고 사라졌더군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 방 먹이기로 했어요. 유진이가 법정 대리인 신청 서류를 제출하던 날 저는 법원에 나타났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지는 게 보였죠. 당연하겠죠. 치매 환자라던 시어머니가 멀쩡하게 법정에 서 있으니까요. 재판장 앞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유진이가 계획한 사기 행각, 과거 전력,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전부요. 유진이는 변명하려 했어요. 오해라고, 시어머니가 착각하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유진이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는 없었죠. 게다가 이전 사건들까지 재수사가 시작됐고요. 더 통쾌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진이가 그동안 빼돌린 돈이 있었어요. 제 명의로 만든 카드로 긁은 돈만 3천만 원이 넘었죠. 전부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유진이 부모한테도 연대 책임을 물었고요. 유진이네 가족은 집을 팔아서 갚았어요. 당연한 대가였죠.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했죠. 하지만 증거들을 보여주자 무너지더군요. 아들이 울면서 사과했어요. 자기 때문에 제가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누구나 속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 아들은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진이와의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됐고 아들은 천천히 상처를 회복하고 있죠. 저는 요즘 진짜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녀요. 아이러니하게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70대 치고는 정신이 정말 또렷하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며느리 하나 응징하는데 치매 환자 연기까지 했는데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날 밤 서재에서 유진이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지금쯤 요양원에 갇혀서 제 재산은 전부 유진이한테 넘어갔겠죠. 아들도 빈털터리가 됐을 거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의심해야 해요.
특히 돈이 걸린 문제라면요.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70년 넘게 산 사람의 직감과 지혜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유진이는 지금 교도소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한 일은 제 가족을 지킨 거니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지켜주세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유진이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